자,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추미애 장관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이틀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성과를 공유를 했는데, 그런데 이 동부구치소 사태 책임론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만 얘기하고 조금 비난을 받았던 부분, 지적을 받을 부분은 다 뺐어요. 사실 구치소는 당연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구치소 관련된 사태 점검하고 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부족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아까 실책 빼고 성과만이라고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게 과연 성과인지조차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뭘까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행사, 그다음에 뭐 감찰권 행사 같은 것들을 오히려 성과로 두셨는데, 그게 또 일각에서 보면 아니 이건 법무부 장관이 너무 검찰에 무리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 네. 실제로 수사지휘권 행사나 감찰권 행사를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도 결국은 무리한 징계였다는 걸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냈던 일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밝히고 싶었겠지만, 네. 사실 대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동부구치소 관련된 내용도 빠졌다라는 점, 네.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네. 사실 추미애 장관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성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 것 같습니다. 이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날이 갈수록 점점 그 내부 상황과 이 실태가 점점 네. 드러나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방역관리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인원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의료진이라고 하면 간호사 한 명이 전부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저게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아, 실제로 그런 게 네, 확인된 지금 거군요. 현재 저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제 의료진들도 들어가서 현재 확진자들도 나오고 그럼 네. 분리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간호사 한 분을 빼고 이제 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저 안에 없는데, 네. 저 안에 지금 발생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지금 대부분 저기 구치소에 여러분들 많아요. 네, 아파트인 줄 아시는 분들 네, 많은데, 그렇죠. 저것은 야외 운동장이 없고요. 실내에서 다 네. 운동을 하고 다 공조 시스템으로 실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한 명이 감염되면 저렇게 대폭발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확진자가 처음 나오고 일단 전수조사도 너무 늦었을 뿐더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을 내려면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의료진도 들어가서 사전에 일단 점검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이 확진자가 나오고 한 3주간 동안, 네. 그동안 제가 추미애 장관 입에서 들었던 건 동부구치소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이름밖에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지금 백성훈 변호사가 그랬어요. 저거 구치소 보고 구치소 건물인지 알았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번의 계기로 국민들도 누가 법무부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될 기회가 있겠습니까만, 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지난해 법무부가 교도소 내에서 일회용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다가 인권위의 구제 조치 권고까지 받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생이라든가 이런 감염에 대한 조치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과거에도 네. 지금 이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구치소라는 곳은 특히
교도소하고 조금 다르게 네. 일단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이 안에서 뭐 죄인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이고 그렇다고 설사 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위생이나 감염의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시행이 됐었다는 걸 인권위에서 시정 공고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법무부에서 그동안에 사전에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오전에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 질의응답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설전을 벌였는지 저희가 그 부분만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적답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 직원들이 그 접촉한 사람들은 다 파악을 해서 즉시 그 전수조사는 다 마친 거고요. 그때의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지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제대로 대처를 한 것이죠. 의원님, 현재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그 140% 넘는 거고요. 그런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도 앞부분이지만 지금 마지막에 한 말, 그 이명박 정부 때 지은 초고층 이 시설 아니냐.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동부구치소 사태가 전 정권의 시설 때문에도 그런 거다라고 약간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그 어느 정도에서 지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확산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 추미애 장관의 취지는 지금 구치소가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시설에 비해서 지금 소위 구치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훨씬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모든 구치소 중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충분히 인정이 될 만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고 네.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제대로 된 분리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한 건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초고층형 수용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전 물론 추미애 장관이 그런 취지로 말하시진 않았겠지만 네. 이게 그렇게 오해해서 곡해해서 들릴 저런 얘기를 하신 것 자체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네. 최소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좀 책임의 피성 발언이라고 생각 듭니다. 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추측을 하나 해보면 네. 지금 저 법사위 장면을 만약에 생방이든 녹화든 봤다면 네. 여당 지도부는 저 장면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 청와대 정무라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 네. 잘했다 추장관 이럴까? 한숨 쉴까? 전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게 여당하고 대통령 지지도 또 까먹는 행위거든요. 우리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나 지도자가 알아야 될 거, 우리 국민이 이제 국민주권 원리에 의해서 막대한 권한을 장관하고 의원에게 주지 않습니까? 네. 권한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권한에 따라오는 건 책임이에요. 네.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권한을 행사를 잘못했거나 하지 않아서 일이 잘못되면 그 무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장의 자리입니다. 근데 네. 뭐 윤석열 총장과 그런 문제야 뭐 진영 논리들도 좀 있고 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동부구치소에서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난 건 맞는 거고 네. 그 동부구치소 사태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은 추장관이 맞는 거면 네. 본인이 법적 책임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정치적 책임 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일단 제가 잘못했고 사과드립니다. 네. 이게 빨리 제가 남아있는 임기 동안이라도 조치 잘 취해가지고 네.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장관의 적절한 태도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게 아니고 과밀이고 뭐 이명박 대통령 지었고 저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잘한다 추장관 아마 네. 청와대 정무라인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어떡하지 다음 주 여론조사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추장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반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추 장관 저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김태우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친문 또 세력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아주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니,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어쨌든 책임이 크죠. 네. 책임이 큰데, 이제 직업 공무원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는 책임하고, 네. 정무직 장관이 지는 책임하고,
조금 이렇게 구별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법무부에 근무하는 직업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떤 정해진 프로토콜 절차에 따라서 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예, 그러면은 그 책임이 한계가 지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무위 장관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결과를 막아내야지 이게 성공한 거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추 장관은 본인은 정치의 책임을 다 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하. 예,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같이 일하는 법무부 공무원들은 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과밀한 문제라든지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이 예상치 못한 이런 전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본인의 정치를 책임을 지되 네. 직업 공무원, 법무부 공무원들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뭐 누구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손 보고 있었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법무부 공무원들을 위한 변명 이런 거는 장관으로서 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대변인님도 아까 지금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 이 질의응답에서의 추 장관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의미가 저도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죠. 네. 그건 이제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법무부 자꾸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이것도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었었던 네. 문제예요. 뭐냐면 변호사 시험이 지금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5일 네. 동안 치러지는데 이 논란이 또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특정 문제가 네. 연세대학교 법대에서 출제됐던 문제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법무부가 하는 행정에 왜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날까요? 사실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가 이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제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다 설명드리면 어차피 너무 어려워서 네, 뭐 내용은 차치하고 네. 예, 예. 근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근데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특정한 법학대학원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거의 그 사람 이름이랑 몇 가지 빼면 거의 똑같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저희가 시험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뭔가를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찍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 찍기 힘든 부분이에요. 아하. 그런데 그게 이 문제를 한번 풀었던 사람이면은 네. 당연히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출제 당시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법무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뭐 김태호 변호사는 어떻게 이게 지금 이 논란 말고도 또 있어요. 사실은 제가 좀 복잡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볼 때 변호사 시험에 법전에 뭐 줄그면서 시험을 못 치게 해서 논란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요새 변호사 시험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저희 사법 시험 볼 때나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에서 시험 볼 때 보면 이제 주관식 서술형 시험 같은 게 법정마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전을 시험용 소법전에서 자그마한 걸 줘요. 그럼 거기다가 보다가 내가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도 있고 접어놓으면 찾아야 되니까 네. 아까 찾아놓고 또 찾을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올해는 다 못하게 하겠어. 수험생 다 못해. 이러면 또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부 보도 보면 네. 뭐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하게 하는 데도 뭐 이런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지금 두 개 다 형평성에 지금 그 심각한 문제가 논란이 될 생기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쎄 뭐 까마귀를 앉아 배가 자꾸 떨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법무부의 법조인력 정책과라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사법시험 관장을 했어요. 아마 이제 변호사 시험도 거기서 관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에 몇 문제 안 나오고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주관식 3문제 나오거든요. 네. 그럼 3문제 중에서 하나 맞으면 확률 50%, 33%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주요 대학교에 있는 고시반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네. 뭐 신림동 주요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다 수거해서 비슷한 거 뺍니다. 아, 왜? 겹치는 거 빼고. 속된 말로 운 좋아서 소 뒷걸음치다가 딱 쥐잡은 사람들을 걸르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뭐 어떤 유명 사립대의 고시반 문제 똑같은 거 나오면 그 학교 고시반 다 붙고 나머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시험 문제 출전을 낸다면 다 걸른다고요. 근데 네. 이게 안 걸려졌어요. 네. 그리고 이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기 때문에 네. 이 대학 모의고사 문제라면 걸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뭐 있을까? 네. 법조인력 정책과에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다. 근데 자꾸 이제 이게 문제를 삼는 이유가 네. 법무부가 지금 뭐 이거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검찰과 이거에 신경 쓴 나머지 법무부의 본연의 업무, 법무 행정이 본연의 업무거든요. 네. 자, 교도행정, 법조인력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업무에 구멍이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네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아? 아니면 지금 그 추미애 장관 논란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깊이 들여다보다 보니 이런 거를 자꾸 트집 잡는 거 아니야라고 누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업 이거는 자체가 트집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지금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가 항상 검찰하고만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저희는 뭐 1년 내내 검찰하고 싸우는 곳이 법무부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법무부라는 곳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조인을 뽑는 시험 같은 경우엔 공정성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법전의 줄긋기 메모 이런 것도 사실 이 법전 되게 두껍거든요. 시험장에서 줘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줄을 치고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법을 미리 찾아놓고 하는 것과 네. 한쪽은 법에다 또 법전에 줄도 못 치고 메모도 못하게 하는 거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면서 네. 그 이후에 또 검찰과의 문제들이 뭐 법무부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마치 소홀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뭐 법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저울 이렇게 평행 양팔 저울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평등, 맞습니다. 공평성, 네. 형평성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 법을 다뤄야 될 변호사 시험에서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사자들조차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